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남들에게 조금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뭐 부담스러운 말들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회사에서 연차가 좀 됐어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네. 또래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쓴소리를 가끔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남에게 쓴소리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조금 내 마음의 짐이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직업 특성상 PD 생활할 때 다른 PD들이 만들었던 기획안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기획을 했고 창작의 고통을 공감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 콘텐츠를 피드백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 제가 썼던 방법 혹은 이제 제가 다른 피드백을 잘하시는 분들, 선배님들을 보면서 배웠던 건데요. 일단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다른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먼저 긍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내 입장에 대한 공감을 해주시고 긍정을 해주시면 일단 마음을 열고 상대의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먼저 긍정. 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일단은 당신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콘텐츠에 공감하고 어떤 부분이 좋았다.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싫은 소리를 할 때 3단계를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긍정. 그 다음 부정. 다시 한번 긍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정의 말 드디어 이제 해야 되는 본론 이제 하는 거죠. 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단어 선택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 아무리 그 앞에 긍정의 밑줄 쭉 깔아도 뒤에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세면 그것만 남습니다. 너 그것밖에 못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좀 센 워딩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까요? 막 이런 어필이 될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필이 안 되는 콘텐츠인가? 내 소리가 안 들리고 그 말만 기억에 남습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일수록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단정 짓는 워딩 대신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점이 아쉬운지에 대해서 좀 길게 상세히 풀어 말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쉬운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너 못했다, 별로야.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네, 별로야, 못했다, 뭐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 대신 아쉽다. 이런 부분 좀 아쉬워. 네, 아쉽고 이러면 개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의 피드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긍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긍정은 어떤 긍정이냐면요. 그렇게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되게 무책임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냥 비난이죠, 사실. 그렇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물었을 때 딱히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비난을 하거나 비난 대신 비판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대안은 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기를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네, 그래서 이것만 고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라고 격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그래,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었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콘텐츠가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갑니다. 우리 보통 좀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일단 자기한테 싫은 소리는 모두가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하죠. 네,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적인 동요가 됩니다. 그 감정적인 동요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긍정, 부정, 긍정의 3단계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근 채찍 당근. 그렇죠. 얘다 하고 한 대 때리고 얘다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맞아요. 이것도 저도 이제 연차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후배들한테 뭔가 이제 알려줄 때 처음에는 그냥 좋게만 알려줬어요. 그냥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건 당연하죠. 업무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네. 처음엔 야, 너 진짜 대학 나왔는 막 처음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참 당근 먼저 주고 야, 고생했다. 밤에 늦게까지 하느라. 하지만 야, 요거는 이 네모가 아니고 세모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맞습니다. 당근 채찍 당근을 기억하셔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제 연차 되시는 분들이 야, 후배들 뭐라 할 때 이렇게 뭐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마 후배분들도 아실 거예요. 또 실수를 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자책을 하기 때문에
대충 말씀하셔도 압니다. 이분이 나를 배려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를 그 혼자 막 자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무서울 때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 다 알죠, 우리 보는 후배분들. 사실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남에게 이제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부탁하는 게 뭐 금전적인 부탁은 사실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원래 어려운 거고 그 이외에도 뭐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우리 히렌체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일단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저도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근데 아쉬운 소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부탁했다가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상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좀 이게 별로 더 진행이 안 되고 관계만 망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어요. 하위 인간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내가 속한 집단 혹은 그러니까 다른 집단 혹은 타인이 나보다 덜 인간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 그런 합니다. 게 있어요? 네, 나보다 하위 인간화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부탁을 나한테 했어요. 그러면 나는 흔쾌히 해줘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면 아, 저 사람이 저거 싫어해서 저렇게 해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위 인간화를 시킨다는 거죠. 물론 조심해서 좋죠. 하지만 이제 사람의 심리 속에는 그런 다른 사람이 덜 인간적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살짝 더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말을 잘하셔야겠죠. 이 부탁을 잘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진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같은 것을 자기랑 적대적인 정치인한테 오히려 빌렸대요. 일부러 관계를 좋게 하려고 부탁을 해서 이걸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탁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탁을 할 때는 요청의 이유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내가 이걸 왜 부탁을 하는지.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좀 해줘 이게 아니라 해줘가 아니라 내 상황 설명.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이건데 이거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청을 할 때는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게 이게 부탁인데 연차가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이제 해준대. 누구씨 이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해줘가 아니고 해요, 해. 음. 근데 말은 부탁이야. 나 부탁 좀 할게, 이거 좀 해줘. 근데 이게 아닙니다. 그게 들어보면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해줘, 뭐 해 이런 말이 아니라 가능할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권유의 용어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권유의 용어를 하면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권유를 받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실 때는요.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할 수 있어 하면은 못하는데 대답하기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조금 더 할 수 있어는 내 능력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괜찮아는 좀 상대의 마음이나 상태를 묻는 느낌이라 조금 더 다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부탁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면 상대도 더 흔쾌히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제 후배가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원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누구씨 나 이거 지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 한단 말이에요. 뭐 2시까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건 해주세요지만 네가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이제 정석대로 한번 바꿔보자면 네. 누구씨 지금 내가 부장님한테 받은 이거를 빨리 해야 돼서 이거 한 시간이 내가 없는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을까도 안 되고 해줘도 괜찮을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후배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해야 되지만 맞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일적으로는 부탁은 웬만하면 거의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선배님은 좀 젠틀하시네. 그래 힘들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저희가 살다 보면 또 힘든 게 이게 저도 사실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요. 부탁을 거절하는 거. 돈 좀 빌려줄래? 뭐 또 여자분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책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너 옷 좀 내가 입고 나가도 될까? 맞아요. 이게 참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맞아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차피 살다 보면 거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유하게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대도 사실 부탁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거절도 마찬가지로 이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의 핵심은 항상 느끼는 게 감정을 건드리면 이게 똑바로 갈 것도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정을 다치지 않게 거절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일단 부탁의 종류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거절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의 성향이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탁들이 있어요. 얘랑 너무 친하고 이 사람과 한 얘기는 뭐든지 들어주고 싶지만 이건 진짜 안 된다. 어쩔 수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네. 해줄 수 없는 거다. 네, 뭐 돈 부탁이라든지 뭐 금전거래 나는 원래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해요. 근데 나의 원칙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첫 번째는요. 일단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지 너무 이해해. 너의 상황을 난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 입장을 공감하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요. 일단 상대가 부담하죠. 얘가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이 길게 하나. 근데 그럼에도 단숨에 거절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덜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한테 거절의 이유를 말하기 직전에 공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본론이겠죠. 거절을 하는 이유, 나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아, 돈 없어 이게 아니라. 네, 돈 없어 미안해 이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내가 아낄수록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사실 이런 거는 좀 안 하기로 하는 게 나의 원칙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정말 아끼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관계가 틀어질까 봐 나는 두려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거 좀 들어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또 부탁 같지 않은 부탁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부탁인데 부탁의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까지 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 네? 사실은 이거 사실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 그리고 자꾸 나한테 일을 떠넘기려는 상사, 선배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되게 구체적인 3단계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상대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요. 뭐, 있잖아. 이거 오늘 3시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럼 이제 받아요. 네. 이거의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을 3시까지 해서 제가 선배님께 드리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다시 한번 부탁 확인하고 짚어서 다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다음 단계 때문입니다. 거절을 해야 되는데 부탁 같지 않은 부탁은 거절을 잘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 부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시까지 이 뭐 디자인과 이거와 이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내가 죄송한데 선배님 제가 3시까지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3시까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업무가 있어서요.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부탁의 거절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 설명하는 거. 이때도 감정은 좀 빼고 상황을 설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배들 입장에서는 부탁을 들었는데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일이잖아요.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부탁이에요. 그럼 미안한 게 아니고 아쉬운 겁니다. 그런데 연차가 낮을 때는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 자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포지셔닝이 쟤는 항상 죄송하고 만만하고 맨날 잘못하는 애인가?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죄송한 일이 아닐 때는 아쉽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회사나 직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책 보니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네. 오늘 예를 들어서 룸메이트 자켓 예쁜데 나 오늘 남자친구랑 네. 데이트 있는데 내가 좀 입고 가도 될까? 일단 저는 또 다른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대답을 살짝 보류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순발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대답을 보통 바로바로 못하고 말이 턱 막히시는 분들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보통 남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자켓 잠깐만 내가 이거 원래 오늘 입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내가 한 1시간 뒤에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잠깐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시간을 버신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거절의 사유를 생각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 벌기의 기술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타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루만 더 생각했을 때 내일 오전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후회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신입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좋은 마음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너무 후회를 합니다. 안 그래도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야근을 하겠네? 그럴 경우 항상 조금 보류를 하셨다가 이거 혹시 언제까지 대답 드려야 돼요? 먼저 기한을 확인하시고 그 기한 내에 대답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면 돼요. 특히 업무 요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런 기한을 기다려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조금 버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매력적이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질문들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남을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칭찬을 받았던 경우도 있는데 이게 칭찬을 하는 케이스가 처음 생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사회를 나와가지고 잘했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칭찬하는 게 이것도 해봐야 한다고 칭찬 안 해본 사람은 칭찬을 못 한단 말이에요. 칭찬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칭찬을 들었는데 약간 쎄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칭찬인데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칭찬인지 네. 약간 비판인지 뭐 이런 건가? 네, 그런 것들은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남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항상 좋은 칭찬을 생각할 때는 그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칭찬을 했을 때 칭찬이 조금 더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칭찬은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 얼굴로 유명한 아이돌한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돌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뻔한 얘기를 하는 PD가 되겠어요. 걔는 늘 듣던 이야기니까 네, 부럽다. 나도 그런 이야기 늘 듣고 싶은데. 네, PD가 현장 분위기인데 네. 그렇게 뭔가 좀 현장의 분위기를 풀겠다고 막 잘생기셨어요, 예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친구들도 뻔한 리액션을 합니다. 그냥 이 상투적인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PD도 또 뻔한 얘기 맨날 듣는 얘기 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상투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네, 근데 물론 정말 고마운 마음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칭찬을 내가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상대가 좀 많이 들었을 법한 뻔한 얘기는 피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냥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